리브 샌드박스 축하드립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최근 경기력이 뭐 엄청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 이긴 판 특히나 엄청났어. 유니폼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e스포츠계의 도르트문트 좀 느낌이 나고 이 팀이 약간 독일에서 꽤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유니폼 색깔이 완전 노란데 그런 느낌에서 비슷해. 그래서 공격적인 게임 운영, 낭만적인 게임 운영을 하는 리브 샌드박스랑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가로 열고 꿀벌. 네, 이 느낌으로 갈게. 오늘 시작 자체가 경기력에서 리브 샌드박스의 시작 스타트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서밋 선수로 시작을 했다. 서밋 선수가 보니까 이 준비를 좀 잘해왔더라고. 어떤 면이냐면 이 비에고 숙련도가 많이 올라갔어. 이거는 이제 충분히 연습 과정에서 많이 연습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나왔고, 특히나 또 상대가 라스칼 선수였는데 내가 진정한 탑솔로다 그렇게 하면서 솔킬을 내주면서 게임을 좀 쉽게 좀 끌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전령 주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팀원들을 불러서 탑 다이브까지 좀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는 서밋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좋은 경기력, 리브 샌드박스의 포문을 열어준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임 운영을 보면은 탑에서 솔킬 좀 약간 주도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령 쪽에서 첫 번째 판은 뭐 큰 이득, 한타 이득. 3경기 같은 경우는 그 전령으로 또 추가 골드 가져가는 거, 이런 쪽 이득을 좀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적인 측면에서 탑 다이브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상대보다 앞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게임이 그냥 어느 순간 보는데 4천 골드 차이 뭐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냥 이런 식으로 게임을 너무 좀 쉽게 풀어간 게 아닌가, 소위 말로 그냥 터트렸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 경기 솔직히 12분 때에 그냥 그만 봐도 될 정도로 12분 때 이미 승부가 좀 결정 된 느낌? 엄청난 거지. 어떻게 보면 1위 팀 상대로 12분 때 게임을 터트렸다, 소위 말로 좀 발라버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고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챔피언을 먼저 얘기할게. 럼블 챔피언이 요즘에 좀 약간 다이앤한테 좀 밀려 있고 잘 안 나오는 느낌인데, 오늘 비에고와 함께라면 소위 말로 그 AD 챔피언들 1경기 때는 탑 AD, 미드 AD였으니까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잘 활용하고, 거기에 이제 서포터 이니시 챔프와 함께라면 쓸만하다라는 거를 보여줬어. 이니시 챔피언 레오나 라칸을 먼저 활용하는 거지. 하고 나서 그곳에 럼블군을 까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 이건 팀적으로 많이 연습이 돼 있는 상황이고, 럼블을 쓰고 있는 크로코 선수가 럼블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좋은 모습, 그런 게 좀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럼블 활용도가 꽤 좋았다. 그리고 오늘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들, 또 오늘 프린스 앤 에포트 선수인데, 그냥 냉정하게 오늘 룰라 조합 이겼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지. 솔직히 룰러라이프 선수가 지는 라인전 뭐 또 게임 지는 게 거의 보기 힘든데, 특히나 프린스부터 얘기하면 칼리스타 활약 패배했지만 빛났잖아. 그때 보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칼춤 추는 드는 거기서 촥 찢어버리는 느낌까지 완벽했고, 포트 선수는 뭐 요즘에 뭐 항상 얘기가 나오지. 리브 샌드박스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니시 하면 누구다? 에포트다. 이니시는 에포트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로밍 하면 누구다? 에포트다. 오늘은 두 개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에포트 선수가 지금 현재 서포터로 POG 포인트 600포인트로 지금 단독 1등이거든. 서포터로만 봤을 때는 최고의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엄청난 발전인 것 같아. 리브 샌드박스가 원래는 상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실제 그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상체 상승세 속에서 바텀이 지금 맹활약해 주니까 프렌트 에포 선수가 팀이 잘하는 것 같고, 거기에 오늘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뱀픽 준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특히나 1경기 때 11.114 패치로 바뀌었잖아. 이레일리아의 빠른 기용. 솔직히 이게 만약 이레일리아가 너무 좋은 거면 이 메타에서 벤이 많이 당할 수도 있는데, 상대 라이즈 보면서 이레일리아 뽑고 럼블과 이런 시너지까지 보면서 미드의 완벽한 주도권, 특히 라이즈가 주도권 못 가져게 하는 플레이들 있잖아. 이건 다 이레일리아의 픽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딜 뭐 사벤 같은 이런 모습들 좋은 활약인 것 같아. 이런 거 자체가 뱀픽적으로 조금 상대보다 좀 앞서 있었다, 좀 트렌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에고 이런 트렌드한 픽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활용도 이런 쪽 측면에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브 샌드박스 진짜 e스포츠계 도르트문트 역할로서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젠지가 오늘의 패배로 1위가 농심으로 바뀌었는데, 오늘은 그 같은 패턴 1-3 경기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이었거든. 두 번의 패배는 1위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쉽게 터졌어. 탑에서의 주도권 밀리고 전령 쪽에서 손해보고 탑 다이브까지 아무런 대처가 되지 않았거든. 그만큼 좀 쉽게 터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젠지 스타일이 아니야. 왜냐면 젠지 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로 라인전인데, 그 라인전에서 패배 크게 다가왔다. 젠지가 이제 항상 뭐 역전이 좀 취약하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역전도 좀 하는 팀으로 왔었는데, 오늘 라인전에서 그냥 폭파하니까 답이 없네. 그 느낌으로 좀 갔고, 오늘 신인 정글러 콜업됐지. 영재 선수가 출격했는데 그냥 별 임팩트가 없었어. 뭐 리신이라든가 뭐 트런드라든가 이런 픽들 좀 꺼냈는데 별거 없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 상체 전체적으로 그냥 밀려버렸지. 이걸로 그냥 간단히 끝날 것 같고, 모르겠어. 이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내가 알기로 상당히 이 선수가 똑똑하고 상대 정글러를 좀 위치 파악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런 걸 내가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오늘은 전혀 뭐 그런 그림이 안 나왔고, 오히려 크로코 선수가 상대의 그런 트런드를 예측해서 카정을 피하는 플레이라든가 움직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하게 크로코 선수가 더 우위라고 보면 되겠다. 물론 오늘 분위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클리 선수가 하면 2세트 때 한번 나오는 것도 어땠을까 싶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영재 선수의 이렇게 믿음의 엔트리 3경기까지 맡겼는데 패배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젠지가 한때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11.14 패치에서 뭔가 준비한 게 없었어. 뭘 준비했지? 라는 좀 생각이 들어. 뭐라도 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메타가 바뀌었고 새로운 픽이 나올 수가 있고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뱀픽적으로 올드한 느낌 난다. 약간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젠지가 워낙 잘하는 젠지만의 스타일이 있지. 그 스타일로 이제 이 스타일도 많이 바뀌려고 했지만 이 스타일로 승리는 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약간 젠지 클래식 느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 때 그 명언이 하나 있잖아. 위기의 순간 고개를 들어 우리 미드를 보라. 그럼 누가 있다? BDD 선수가 있다. 오리아나로서 캐리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 3경기 때 다시 아지르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기 약간 키를 좀 못 따면서 거기서부터 좀 약간 망가진 것 같거든. 그러면서 탑이 파괴되면서 아지르가 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오늘 젠지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냥 전체적인 그 판단에서도 밀린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뱀픽 갈 때 이런 판단이 있는데, 결국에 어떤 판단했냐면 비에고 주고 리신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교환이잖아. 이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환 실패? 그냥 비에고가 더 좋았다. 리신이 요즘에 정글티가 워낙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라인 리신은 좀 쓸만하다 이런 소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비에고 리신 구도에서 한타 캐리력이라든가 라인전 자체에서 서밋 선수가 훨씬 압도하면서 챔피언 간의 이런 1대1 교환에서도 좀 밀린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뱀픽에서도 썩 좋은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경기야 본인들이 초반을 잘 버텼으면 후반을 갔겠지만, 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막 후반 픽들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강하게 맞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젠지가 지금 계속적인 1위를 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2위로 떨어졌는데, 아직 시즌은 좀 남았으니까 결국 막바지에 누가 1위하고 누가 결승 직행하느냐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늘의 좀 패배를 좀 교훈 삼아서 변화하는 젠지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에 많이 변화했지만 또 어느 순간 또 그게 쭉 가다 보면 그게 다시 고착화가 되는 거고, 다시 변화의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시점에서 오늘 영재를 출격시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의 변화 시도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경기에서는 더 발전된 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T1 대 아프리카 프릭스의 1경기 중에 진짜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가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을 경기 리뷰를 잠깐 해볼게. 자, 20분 되기 전에 지금 한 22초 전이고, 애쉬 브라움이 먼저 미드라인을 밀고 빠르게 이제 구마유 선수가 집으로 와서 템을 사와. 지금 현재 보면은 철갑공이 떠 있는데 두 번째 템으로 루난의 허리케인 템을 사온다. 브라움이 집 가는 모습, 20분 다 됐지? 집 가는 모습까지 상대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라이 선수는 지금 탑 쪽 웨이브를 클리어하는 모습. 자, 그리고 돌베와 유미가 어느 정도 와드를 좀 박았거든. 근데 T1이 여기서 핑마를 바론 둥지에 받고 여기 있는 와드까지 지금 수정쇼를 통해서 제거하는 모습이야. 자, 이렇게 시야를 좀 걷어낸 T1이 보면 알겠지만 라이즈가 여기서 바론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볼리베는 집 가는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 잘 봐봐.
20분 30초 상황인데 이미 T1은 핑화를 통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바론을 치고 집 갔다 온 애쉬 브라운 미드를 밀면서 약간의 좀 연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서 느낌이 쉬어야지 볼리비아 곧 집 갈 것 같고, 볼리비아가 여기서 집을 간다. 20분 31초에 바로 집을 갔고, 자 여기서 레오 선수가 파란 장신구 와드를 바론에 봤거든.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시야가 지워졌고 핑화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장신구 와드를 던지는데, 같은 20분 31초에 여기 보면 빨간색 장신구 와드 보이지? 볼배 집 가자마자 한 0.5초 뒤에 던졌거든. 아 이게 너무 좀 아쉬웠어. 한 1, 2초 정도 전에 먼저 여기에 와드를 박았더라면, 와드를 던졌더라면 볼베가 집을 끊고, 그렇게 되면 T1이 유리하지만 쉽게 바론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왜냐? 볼리비아가 궁극기랑 전멸이 현재 다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우리 걸렸으니까 빼자 콜이 나왔을 거야. 왜냐면은 충분히 뺏는 입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장면인데, T1은 바텀 빨리 좀 집 갔다 오면서 어느 정도 좀 게임을 좀 설계한 게 아닌가 싶고, 20분 햇바론인데 이 3명의 탑 정글 미드가 라인 클리어하고 바로 쳤다라는 건 어느 정도 미리미리 설계된 오도와 운영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T1이 오늘 1경기를 승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덕분에 T1이 오늘 1경기를 승리했다. 오늘의 키포인트 장면. T1 대 아프리카의 3경기 1대1로 치열한 가운데서 3경기 뱀픽을 살펴볼게. T1 같은 경우 이제 신짜오 1세트도 밴 했었는데 2세트 때 밴을 안 했다가 그리도 선수가 좀 잘했었거든. 그래서 여전히 밴을 했다. 그래서 1세트랑 비교해서 T1은 같은 밴을 3개를 했어. 짜오, 레넥톤, 레오나까지 밴 해준 모습이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비에고는 워낙 또 1픽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밴을 했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11.14 패치업에서 좋은 픽이기 때문에 밴해줬고, 1세트 때 아프리카 프릭스는 여기서 제이스를 밴했었는데, 그러니까 T1이 1픽으로 다이애나를 가져갔고, 실제적으로 오노 선수가 다이애나를 잘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애나 밴을 해줬다. 그렇게 되니까 T1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뭐 돌릴 수 있는 리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펠 스래시 조합, 또 스래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리어가 캐리를 했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스래시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웬 같은 픽들이 있었는데, T1은 이제 그웬 선픽을 했다. 이거는 약간의 어느 정도 카운터를 당하더라도 그웬 픽에 대한 그런 티어의 높은 티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충분히 뭐 정글로도 돌릴 수 있고, 하지만 정글은 별로다. 아프리카 프렉스는 여기서 아펠과 이제 리신을 가져왔지. 리신 같은 경우가 뭐 T1이 좀 잘 쓰기도 하고 드레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해서 픽을 했다. T1이 자주 나온 패턴인데 여기서 상체를 좀 완성시켰다. 3개의 상체 완성 뱀픽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사면 라이즈 계속 주도권 잡고 궁극기 활용 잘해보겠다는 페이커의 생각이고,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트런들이 나왔는데, 트런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정글로 좀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만 트런들의 단점은 정글링이 좀 느려. 그렇기 때문에 갱킹이나 이런 데 좀 힘을 써야 되고, 후반 갔을 때 한타나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쓰기 나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스래시 조합을 완성을 했지. 내려가서 당연히 이제 T1이 바텀만 뽑지 않았기 때문에 바텀 밴을 해주는 게 맞고, 그래서 사거리가 긴 바루스, 그리고 이제 니코 밴은 이제 헤레아 선수가 칼리 니코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게 라인전 약한 조합이 아니거든. 2대2 싸움 구도도 괜찮기 때문에 밴을 해주는 모습이고, T1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불안한 선픽했던 그웬을 상대하는 픽들. 그웬이 뭐야? 원거리들한테 좀 약하단 말이야. 특히나 이런 제이스 같은 픽들. 그리고 헤넨까지 밴을 해주면서 그웬을 성장 잘 시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뱀픽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여기서 준비된 픽인 것 같아. 르블랑이 나왔다. 이 르블랑 리신의 시너지 효과. 거의 뭐 둘이 같이 뽑아야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뽑아줬고, T1은 여기서 이제 코그모 룰루나 다른 조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징크스 브라움 충분히 캐리력도 괜찮고 라인전 초반만 좀 버티고 나면, 브라움이 레벨만 좀 찍고 나면 스레스 상대로 좀 맞상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크스 브라움을 선택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우 기네 루시안이 등장했는데, 2세트 때 트리스타나를 뽑아서 나름 캐리를 했단 말이야. 트리스타나로 나를 찍어 누르면서 라인전 이겼고, 한타 때 중요한 딜러들을 잘라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이 3세트 때 루시안으로 탑 라인전 폭파시켜버리겠다는 의미로 뽑았어.
자, 뱀픽을 딱 봤을 때는 그 2세트 때 생각이 나서 나는 아프리카 프렉스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거든. 탑 루시안이 확실하게 주도권 잡고 움직일 수 있고, 미드 르블랑친 이게 시너지 조합이잖아. 그리고 바텀도 아펠 스레시 시너지 조합.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프리카 프렉스가 전체적인 뱀픽이 일단 우세라고 보여줬고, T1 편을 조금 들어주자면 T1 같은 경우 이제 나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후보하기 좀 힘든데 라이즈 밀렸을 때. 근데 그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챔피언이 좋아.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맞아도 한 번만 루시안이 삐끗한다면 그웬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즈 트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트런들이 좀 힘들어. 이 트런들 같은 경우가 뚜벅이들한테 좋거든. 근데 르블랑이 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동기가 좋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한타 때는 약간 좀 아펠리우스 공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바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캐리력에서 밀리지는 않는다. 앞에 브라운 방패가 있기 때문에 징크스가 충분히 딜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트런들의 기둥 같은 거 활용해서 한다면은 T1 쪽에서는 이제 게임이 중후반으로 이제 잘 버티면서 넘어간다면 T1도 할만하다고 할 수 있는 뱀픽이다. 그렇지만 딱 일감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좀 더 주도권 있는 좋은 뱀픽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유하. 자, 오늘 T1 대 아프리카 팀. 아프리카가 T1만 만나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들었고, 오늘 T1이 과연 복수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T1이 힘겹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T1은 지금 경기는 힘들었지만 가져가는 건 엄청 크거든? 지금 3연승에 담원기와 경기 없어서 3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가족의 3연승 중이고,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활짝 웃는 모습, 보기 너무 좋네. 어쨌든 지금 T1 같은 경우가 좀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순위에 엄청 민감한 팀이고, 이슈 하나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저번 주까지는 걱정을 했는데 오늘 모습까지 보니까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지더라도 본인들이 또 이런 분위기들, 연승했던 느낌들을 아니까 또 살려서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T1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운영. 운영에 T1이 좀 나왔다. 이게 물론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야. 자주 나왔어. 그동안에 애매한 용, 여러 번 얘기했지? 버리고 바로 타워 미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진짜 대박 난 게 뭐냐면 미드 3자까지 밀어버렸거든. 이게 좀 말이 안 돼. 용의 가치가 당연히 나중 되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 당장의 현실에서 골드적으로 봤을 때 1500원 2000골드를 순간적으로 티온이 가져가 버린 운영이라 스노우볼 조합에서 확실히 스노우볼이 굴러가 버렸거든. 그런 면에서 이런 깔끔한 운영 매우 좋았고, 중간중간에 보면 운영 쪽으로 봤을 때 바론 치는 판단력, 운영 이게 너무 좋았어. 1경기, 2경기 다 나왔었거든. 물론 2경기 때는 좋은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패배하긴 했지만 그런 바론 먹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 운영 능력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오늘은 운영 쪽으로 봤을 때 T1이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운영이 나오려면 내 생각인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누가 오도 하느냐, 오도 능력이 진짜 엄청 뛰어남을 좀 느꼈거든. 첫 번째로 봤던 게 이제 바론 쪽 그 1세트 때 20분 그 햇바론 오던데, 이거 바텀이 딱 직가면서 템 사오고 그때 라이즈랑 탑정글 미드는 미리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이건 내 생각인데 아마 페이커 선수의 그런 오도가 좀 들어간 것 같아. 라이즈가 가장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랬다라는 거는 약간 본인이 먼저 콜을 하고 우리 이렇게 치자, 또 여차하면 또 라이즈궁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 버스하고 도망가오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좀 느낌이 나왔어. 어쨌든 전체적인 오도도 향상된 듯한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래서 오도 능력 쪽에서 T1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POG. 근데 왜 페이커 선수는 POG를 받으면 2연속을 받는 것인가? 연달아 2번 받았고, 내 기억으로 지금 이게 3번째인 것 같거든? 2연속 POG 받는 게?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캐리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표가 갈린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3연 라이즈를 지금 했었거든, 페이커 선수가. 3연 라이즈. 라이즈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라이즈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다 소리를 좀 듣는 그런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3연 라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라이즈가 있잖아. 요즘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라이즈 뽑는 이유부터 설명해보자. 라이즈를 뽑는 거는 1차적으로 왜 뽑냐, 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다이브 약간 연결,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서 다이브를 많이 시도를 한단 말이야. 여기 보통 이제 탑이나 바텀 쪽 탑을 좀 더 많이 하지. 시도를 해서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게 키포인트거든.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임들을 뭐 라이즈 리신이든 라이즈 플러스 신짜오든 이런 그림을 통해서 탑다이브 6렙 때 바로 라인 밀고 탑다이브 해서 그냥 게임을 그냥 터트려 버리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시도를 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알 공간의 곡이지, 스킬 활용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바론 쪽이나 용 쪽에서 치고 빠지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 다이브도 치고, 이걸 통해서 힘든 상황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야지 좋은 챔피언인데 실제적으로 이거 잘 쓰냐, 최근에는 이게 좀 좋은 그림이 많이 안 나왔어. 그래서 라이즈 좀 뭐 오리아나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페이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라이즈를 계속 쓰는 것 같아. 결국에 뭐다? 약간 팀파이트지, 쉽게 말하면. 팀파이트 정점이라고 봐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라이즈가 특패, 라이즈 이런 챔피언들이 미드 라이너가 쓸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팀을 위한 활용, 팀의 플러스가 되고 팀을 같이 함께 하는 챔피언, 혼자서 캐리하고 이런 챔피언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팀이 좀 잘해줘야 되고 팀하고 융화가 잘 돼야 되는 챔피언인데, 그거를 사면 라이즈를 선택했다는 거는 본인 자신감인 것 같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라이즈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잘 써왔잖아. 롤드컵 무대에서도 캐리한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챔피언 자체가 계속 변화했지만 그거는 항상 기본 특성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 페이커 선수가 좀 자신감 있어 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그 사면 라이즈를 선택해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탑다이브, 다이브를 실제로 쳤었고, 그 다음에 바론이나 용에서 활용도도 좋았지. 버스트나 이런 장면에서. 그 다음에 치고 빠지기 이런 장면들도, 여기까지는 솔직히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야.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오늘의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바론 쪽에서 한타 구도 바꿔버리는 그게 좀 나는 오늘 그 경기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 인상 깊었거든. 그래서 갑자기 상대가 약간 왼쪽 위에 있으니까 라이즈 궁을 왼쪽 옆라인으로 던져주면서 거기서 라이즈랑 브라움이랑 트런들이었나? 3명이 날아가면서 브라움 방패 들고 앞라인 좀 정리하는 그림 나오면서, 오, 이렇게 진영을 좀 붕괴시켜버리는? 바꿔버리는 재밌는 구도 나왔거든. 솔직히 이런 장면 거의 안 나온 것 같아. 물론 이제 누구를 던져가지고 이니시를 걸거나 이런 장면은 나왔었는데, 진영을 바꾸는 정도로 써가지고 거기서 5대5 한타 구도를 새롭게 이렇게 재편성한다고 할까? 그런 장면이 나와서 재밌었던 장면이었어. 그런 좀 멋진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POG 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가 가장 좋았냐고 또 3세트 때 보면은 라이즈 픽이 르블랑이랑 루시안 사이드를 못하게 만들었어. 왜냐? 라이즈가 이기거든. 사이드에서 만나면 라인 푸시력도 좋고, 그 다음에 공간 헬를 활용해서 먼저 합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픽 자체가 루시안이 잘 컸는데 오히려 땅 박혀 있게 만들고, 오히려 한타만 보게 하는. 루시안이 솔직히 한타가 브라움이 있을 때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 정말 잘해야 되는 챔피언이단 말이야. 상대의 좀 캐리력을 막는 듯한 역할까지 한 게 라이즈 픽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오늘 멋진 라이즈를 쓴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쓸 것 같아.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솔직히 T1이 지금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T1 지금 보면 뱀픽에서나 플레이를 보면 그냥 라인 주도권이야. 그래서 이 픽을 무조건 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탑 다이브를 하려고 그래. 이걸 지금 T1이 지금 핵심 공략이야. 그래서 계속 보면 있잖아, 픽 자체가 바텀 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지금 뱀픽을 여러 가지를 쭉 한번 10개를 딱 뽑아봐봐. 최근 6경기에서 경기를 꽤 했잖아. 그거 뽑아보면은 절반 정도가 거의 이 정도 지금 전략을 띄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마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라이즈를 계속 뽑는 것 같아. 상체를 강하게 뽑아서 다이브하고 전력 먹고 타워 깨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절대 질 수가 없다. 바텀은 나중에 커서 캐리해라. 초중반은 우리 상체가 맡아줄게.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T1이. 자, 오늘 고생했지. 칸나 선수가 솔직히 뭐 기인 선수보다 잘했다라고 봤을 때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1세트는 더 잘한 것 같아. 1세트 같은 경우는 이 다이브 플레이들, 갱킹, 그 다음에 다이브에서 확실히 우위를 선택한 건 맞는데, 2세트 때는 돌려받았고, 그지? 똑같이 본인이 다이브 당해서 망했지. 3세트 때는 초반 개고통 받았고, 결국 후반 역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한타 때 대활약,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진짜 3세트가 좀 인상 깊어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웬인데 어우 진짜 미쳤어. 바느질 왜 이렇게 잘하지? 바느질 개고수, 약간 이런 느낌이 났거든. 그리고 한타 때 그 자신감, 와, 앞으로 치고 가는 자신감이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인고사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뽑아낸 게 아닌가, 칸나 선수가.
점차 더 성장하는 느낌이 났어. 오늘 고통 받으면서도 거기서 멘탈 나가지 않고, 솔직히 스프링 때 약간 못했을 때는 멘탈 나간 느낌이 좀 보였거든, 플레이에서.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좀 없어. 자신감 좀 찾고 점차 앞으로 좀 나가는 듯한 플레이. 그래서 오늘 칸나 선수도 꽤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고 이제 구마요시 선수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 구마요시 선수가 어찌됐든 지금 잘하고 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챔피언 풀 활용도 꽤 좋은 것 같아. 물론 애쉬 좀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매우 좋고, 그다음에 캐리아 선수와의 이런 호흡, 뭐 최상, 너무 좋지. 뭐 좋은 그림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항상 캐리할 수 있는 원딜러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원딜 같은 경우는 후반 가서도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던 성장 잘해서 캐리한다. 이게 LCK에서 잘하고 있는 원딜러들,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원딜 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미친 듯한 자신감 써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 사고만 치지 말고 제발 사고만 안 치는 선에서 자신감을 통해서 본인을 어필하고, 방송 외적으로 어그로 끌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나는 그 선수의 스타성을 발휘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자신감 플러스 겸손함도 가지면서 지금처럼 계속 해준다면은 충분히 테디 선수와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위에 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런 경쟁 속에서 레벨업이 될 수 있으면서 본인 아직 좀 더 증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 보여줄 게 많은 선수인데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1이 어찌됐든 3연승으로, 쾌조의 3연승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눈앞이거든. 지금 거의 지금 중하위권 맴돈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상위권이 눈앞이고, 이걸 굳히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브릭스가 오늘 물론 2세트 때 승리하면서 좀 선전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상대가 좀 최근에 T1이 좀 상승세긴 했지만, 일단 뭐가 아쉬웠냐면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용의 집착인데, 3용 때 좀 집착하다 보니 미드 타워 3개 주는 게 이게, 이건 솔직히 좀 너무 좀 안 좋았어. 이거는 운영적으로 봤을 때 최악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의 또 깜짝 발언에 좀 당하거나, 2세트 때도 좀 당했었거든. 그런 발언 쪽에서 이런 밀당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3세트 가니까 뭔가 선수들이 급해진 느낌도 받았어. 본인 진영이 아니라 상대 진영인데 킬각을 보는 거,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합류 싸움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밀리는데도 약간 좀 시도를 했어. 물론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시도 자체는 매우 좋은데, 그때 내가 이 선수를 노렸을 때 얘가 죽을 것인가, 상대가 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뭘 봐야 돼? 예를 들면 초시계라든가 조냐라든가 그다음에 전멸이라든가 그런 걸 체크했을 때 한두 번 시간 끌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했거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T1 쪽에서 먼저 합류되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좀 비벼지거나 뭐 1대1 교환이나 또는 본인들만 손해보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급한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정말 고생한 건 이제 긴 선수인데, 긴 선수는 진짜 오늘 잘한다, 충분히 이런 걸 느꼈어. 사파 픽인 뭐 트리스타나 픽, 그 다음에 좀 하기 힘든 루시안 픽. 개인적으로 난 루시안 안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렵거든. 어려운 픽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좀 시킨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기인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그 트리스타나의 그 중요 순간 상대 딜러 컷하는 플레이, 멋진 플레이 나왔고, 루시안 같은 경우가 잘 컸어. 루시안이 3세트 때 잘 컸는데, 이게 사이드를 못한 건 라이즈의 영향이야.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이드를 못하다 보니까 한타를 했는데, 그 한타는 상대방이 더 잘하다 보니까 패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 운용적인 미스, 이런 게 좀 아쉬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선수들 자체가 너무 좀 급해진 느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쪽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고, 플라이 선수도 잠깐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조이 초중반 그 활약 매우 좋았어. 근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르블랑 플러스 리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트고 시너지거든. 근데 요즘에 모르겠어,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각이 좋은 그림이 안 나와요.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 르블랑 리신이. 우리가 얘기하잖아, 르블랑 요즘에 충분히 쓸만해요, 그래서 리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리신 자체 지금 정글티어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왜냐면 한타 때 정말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슈퍼플레이에서 예를 들면 차주는 플레이, 이게 한 5번 한타 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만큼 히트 확률이 떨어져. 그리고 르블랑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포킹 챔피언이 되는데,
그 포킹 맞추기도 쉽지 않아. 예를 들면 상대가 이니시가 강력한 조합들이면 포킹을 못하고 지는 경우도 많고, 오늘처럼 오히려 상대 징크스라든가 라이즈가 더 잘 커버리니까 르블랑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 좀 되는, 오히려 맞대리에서 지니까 그런 그림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티어를 아마 아프리카 프릭스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리신 정글러를 처음부터 좀 썼었던 팀이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버렸었거든.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뽑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글러가 좀 티어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뽑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렵다. 기존에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 픽 자체는 괜찮은데 플레이하기가 어렵고 잘 활용을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르블랑 리시 나와서 패배하는 거는 약간 픽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 픽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프리카 프릭스 지금 현재 위기인 것 같아. 왜 위기냐? 현재 프레드프리온이랑 지금 한 경기 차이고, 중요한 거는 승점이 프레드프리온보다 안 좋기 때문에 다음 경기 모릅니다. 이거 방 안에 지금 들어야지 썸머에 이런 여러 가지 교체들 그리고 선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는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진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